화천대유 특검, 대선 후보 매도, 특검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사받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특검은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입을 모았습니다. 화천대유 이거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다 지금 입 다물고 있는데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것도 만들어가면서라도 하면서도 자기 진영일 때는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아마 어떤 심판을 하지 않겠나. 통장에 1원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런 돈을 통장에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게 사퇴할 일이요? 그거는 감옥 가는 일이지. 대장동 사건은 안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이 사건은 21세기판 공의 이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연 정직하십니까? 자, 홍준표 후보는 감옥 갈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 편이라고 공수처 검찰이 가만히 있는다. 최재형 후보는 봉이 이선달이다라고 비판의 입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으라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숨겨야 할 비리가 커다란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핵심 관련자 15명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을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대장동의 개발이익 수천억 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들과 이재명 후보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자, 이 대장동 땅 개발 의혹이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권의 대선 주자들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문제도 돼버렸는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하 대변인,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수사받아라, 이거 감옥 갈 일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은 자백하는 거다,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사안 자체가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잖아요. 우선은 본인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 특검은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화천대유가 저렇게 선정되는 과정과 수익 구조 모델에 대해서 계약서를 내놓으라는데 여태 안 내놓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거든요.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을 같이 해서 성남시에 5,500억을 갖다 줬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을 역으로 얘기하면 5,500에서 지금 화천대유가 수익을 얻었다는 한 4천억까지 포함한 1조 이상을 사실은 공영개발을 제대로 했으면 성남시가 다 1조 이상을 수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민영개발을 했으면 민영개발하는 업자들한테 이 안에 무슨 기부 체납권이나 아니면 기반시설 조성권이나 등등, 그리고 토지를 성남시가 일부 반발하는 토지주한테 이 수용을 했대요. 강제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저 대장지구에 입주한 사람들이 사실은 분양가가 고분양가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누군가한테 부당 수익을 얻게끔 했던 거 아니냐, 혹은 더 많은 성남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이런 이상한 틀의 모델을 만들어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특혜 의혹을 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허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정치 공세다,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화할 일은 아니다라는 야당의 지적을 저는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여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자, 이 판을 누가 설계한 거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성남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니냐, 조사받아라 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그냥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그냥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저희들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자,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저질 정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거부를 한 건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수사를 사실 공개 의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또 뭡니까? 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이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특검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차원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할 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하고 100% 수사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단돈 1원의 비위라도 있다면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모든 공직에서 그리고 추후 공직에서도 다 맞지 않겠다. 물러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뭐 반대한다 그래서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정기국회 시전에 대부분 이 국회를 보게 되면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국민의 삶을 좀 이렇게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감사의 기존 관행에 비춰볼 때 여기에 덧붙여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정쟁으로 이게 나를 지새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고소고발장을 접수를 해가지고 곧 배당을 하거든요. 예. 저거는 간단합니다. 압수수색해서 그 다음에 저 계약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자 불러 들여가지고 돈의 흐름만 파악하면 저거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 네,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요거 수사하는 거, 왜냐면 강력기 형사잖아. 그냥 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통장으로 1원 한 푼 안 들어왔겠지. 자기 통장으로 돈 받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사실은 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만약에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까지 수사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사안 전체를 구상해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 그 사람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그 사람 주변 인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의 실체 관계를 파악해 나간다면 돈의 흐름이 포착될 여지가 있고 그 돈의 흐름 속에서 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텐데, 이런 류의 수사는 일단 돈을 쫓는군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지사 측과 화천대유 측 간의 어떠한 금전 관계가 결부돼 있지 않는다면 이 후보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법적인 처벌 사안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지출 경비가 아니라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때에는 그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즉 연결 계좌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여나 이 후보 측이 이 사건과 관련돼 연루돼 있지는 않은지를 조사하는 방식을 밟아 나가게 될 텐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돈 흐름 쫓는 게? 예. 하지만 수사의 어떤 로직은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야권의 대권 주자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 증거도 없이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한테는 이러면서 공수처 검찰 이재명 후보한테 가만히 있다라는 비판했는데 공수처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후보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입증할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사가 이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떠한 실체 관계가 규명되거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자금의 흐름이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만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누군가가 나서서 일정한 정황을 제시하고 고발하지 않는 한은 수사기관이 먼저 이 후보의 이 사건과 관련된 형법적 처벌을 위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누군가가 공수처에 아직 고발은 안 한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